안녕하세요. 셀프 디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 만큼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에 이미지 맵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 맵은 하나의 이미지에 영역을 나눠서 여러 링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젯 수에 대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링크 위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블로그를 지금보다 더욱 다채롭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미지 맵의 사용 방법 역시 템플릿을 가지고 직접 블로그에 반영을 해보면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올려드린 템플릿 중에서 기본형 템플릿, 그리고 네 번째를 가지고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사이트 가입 안 해주신 분들은 가입하고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링크도 제가 하단에다 공유를 해 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디자인은 링크가 걸릴 영역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 SNS가 있는 여기 이 영역, 그리고 메뉴로 보이는 카테고리 링크죠. 여기 이렇게 한 영역, 이 두 가지의 영역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사이즈 확인해 보면서 직접 진행을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포토샵에 오픈을 하면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배경과 그리고 텍스트들을 변경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전에도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변경해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샘플로 올려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맞는 이미지로 꼭 변경을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스플래시나 픽사베이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제가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위젯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가이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도 이렇게 눈이 꺼져 있는 가이드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을 켜주면 이렇게 위젯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는 고정으로 170픽셀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백이 있고 170픽셀에 위젯이 5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걸릴 영역은 이렇게 170 위젯의 안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더 편하려고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위젯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될지 미리 생성을 해 보았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기본 여백이 97픽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외에 10개의 위젯을 배치를 할 거예요. 보시면 상단에 있는 위젯들은 높이가 391픽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위젯들은 높이가 300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위젯 중에 여기 이 영역에 이미지 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영역에 이미지 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기 있는 요 메뉴들만 이미지 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응용해서 여기도 링크를 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한번 위젯을 생성하러 가볼까요? 포토샵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느 정도 변경을 해주셨다면 블로그에 직접 반영을 해볼 건데요. 프로필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관리 통계라는 글이 있죠. 여기서 관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보기,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등록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파일 등록을 해주시면 되죠. 내가 파일을 저장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반영이 바로 되죠.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설명글이 있다면 타이틀을 클릭한 후에 이 블로그 제목에 표시를 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표시를 꺼주면 여기 있던 이 텍스트가 삭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위젯의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적용을 눌러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관리를 누르고 전체 보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타이틀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 타이틀을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위젯을 직접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위젯을 등록한 다음에 여백 위젯,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서 여백은 우리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제가 작성해 놓은 소스를 확인을 해보시면 여백 위젯을 위한 소스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역시나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 여백을 위한 소스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높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까 높이 확인해 봤었죠? 391픽셀입니다. 391픽셀을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 높이에다가 391픽셀, 이 px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게 작성이 안 돼서 제대로 설정이 안 된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렇게 수치를 작성을 해줄 때는 이 숫자 뒤에다가 이렇게 픽셀 표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을 클릭하기 전에 우리 이거 5개 만들 거죠. 복사를 해놓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등록, 그리고 또 이제 등록, 공이 또 똑같이 등록, 아이고, 05인데 제가 06으로 작성을 했죠?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6번부터는 이렇게 5개는 300이었죠. 30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직접 등록, 300으로 수치를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것도 복사를 해서 아이고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하나 봐요. 09 10번까지 이렇게 10개의 위젯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1번은 여기 제일 위에 메뉴 형태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그 옆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위젯은 특성상 중간에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배치를 미리 구상을 하실 때 이렇게 5개를 다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구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지만 다음 칸에 위젯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는 잘 맞았죠. 보시면 이렇게 위젯이 391에 300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조금 여백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 아래에 있는 위젯을 뭐 한 20픽셀 정도 더 늘려서 설정을 해주시면 5개를 다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요거는 여백만 설정할 거니까 요 6번만 한 20픽셀 정도 조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것만 한번 직접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6번이죠. 6번만 한 20픽셀 정도 늘려줘 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늘려줘도 전체적으로 여백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백이 더 생겼죠. 이렇게 여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굳이 5개의 위젯을 다 조절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조절을 해도 여기 밑에 있는 위젯들이 다 함께 밀려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하나만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조절해서 배치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완료를 해주셨다면 이미지 맵이 필요한 위젯의 소스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우리가 올렸던 위젯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확인이 되죠. 이 중에서 요 아이와 요 아이의 소스를 변경을 해줄 건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떠줄 거예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Shift 커맨드 3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떠집니다. 스크린샷이 떠진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다음으로 열기를 클릭을 해서 포토샵에서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 아까 봤던 그 화면이 바로 포토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이미지로 생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회색 영역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선택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선택을 해주시면 사이즈가 170에 300이겠죠. 우리가 올린 위젯의 사이즈대로 딱 선택이 됐다 하면 마우스를 놔주세요.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크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영역만 이렇게 잘라져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JPG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 익스포트, 세이브 포 앱, JPG 선택을 한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개의 더 이미지가 있었죠. 그 이미지도 저장을 해야 된다 하시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170에 391이었죠. 391이 된 상태에서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다르다 할 때는 이 선택도를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이 화살표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역시나 이미지 크롭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맵 0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제가 아까 해본 게 한 개 더 있어서 그런데 1번과 2번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할 이미지 2개를 저장을 완료를 해주셨으면 이제 이미지맵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맵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줄 거예요. 이 사이트는 이미지맵 제너레이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미지맵 소스를 작성하기 위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링크도 역시 제가 하단 설명에다가 걸어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서 셀렉트 이미지 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이미지맵 01이라고 저는 저장을 해놨는데 요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이렇게 불러오면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5개의 링크를 연결을 할 거죠. 영역을 분류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해주냐면 여기서 하나씩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가 액티브가 되어 있죠. 총 우리는 5개를 만들 거니까 Add New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액티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주인장 소개 링크 영역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주인장 소개의 왼쪽 상단, 요 글씨의 위쪽 라인의 제일 왼쪽에 딱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점이 생겨요. 그리고 요 주인장 소개 밑 라인을 따라서 오른쪽에다가 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도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액티브를 또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또 하단의 영역의 오른쪽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이렇게 영역을 모두 만들어준 후에 변경을 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박스를 액티브한 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손가락 모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영역을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변경해 준 후에 이 밑에 있는 것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박스 위치는 모두 설정을 했고요. 이제 하나하나 작성을 해줘 볼게요. 이 쉐이프는 모두 렉트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링크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연결할 링크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딱히 연결된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임시로 네이버로 연결을 해볼게요. 5개 모두 네이버로 연결이 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연결된 링크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 카테고리 명으로 한글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 귀찮으시면 그냥 링크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5개 모두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타겟입니다. 타겟은 이렇게 열어보면 4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블랭크와 탑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블랭크는 바로 새 창에서, 탑은 현재 창에서 링크가 이동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를 클릭하면 현재 창에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기사 같은 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탭이나 새 창으로 오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현재 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탑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 창에서 오픈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블랭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SNS 링크 같은 외부 채널은 블랭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현재 창에서 오픈이 될 만한 링크들은 탑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탑이죠. 여기 지금 요것들은 카테고리 이동이기 때문에 새 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현재 창에서 이동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다 탑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해 주셨으면 우리 쇼미더 코드를 선택을 한 후에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관리로 들어가서 전체 보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클릭하고 우리는 9번 위젯을 변경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지가 눈앞입니다. 거의 다 완료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미지 링크가 이미지맵 01.jpg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하면 이미지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 링크가 웹상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웹상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이미지 중에서도 투명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밑에 깔아놓은 스킨이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투명한 이미지를 먼저 제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우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이 버튼으로 클릭해서 받아주시면 되세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셨으면 다시 아까 그 블로그로 돌아가서
이 블로그를 새 탭으로 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창이 하나가 더 떠요. 요 새 탭으로 보기는 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크롬인데 혹시라도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보통 탭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새 탭으로 보기 또는 새 창으로 보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 탭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블로그 글쓰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요 블로그 글쓰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진을 클릭을 해서 요 블랭크.png 파일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죠? 요 파일을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투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러와서 제목은 아무거나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제목이 없으면 발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글이나 적어주시고 발행을 클릭한 후에 비공개로 글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발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글이 발행이 되고요. 이렇게 비공개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링크를 우리는 가지고 올 건데요. 이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있는 게 보여요. 이 이미지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 후 아까 이 위젯 수정하던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미지 맵 01.jpg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다운표와 다운표 사이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복사했던 그 이미지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지 맵 01.jpg 대신에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투명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사이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png 파일은 높이가 제가 높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높은 위젯을 활용할 때도 편하게 활용하시라고 크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라서요. 높이 설정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보시면 맵하고 다운표가 끝났죠.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한 칸 떼어주시고 높이는 300픽셀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위젯은 우리 300픽셀로 설정을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다가 이런 소스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 높이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300픽셀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이즈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px 꼭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요. 요건 역시 제가 밑에 설명에다가 다 작성해 놓을 거니까요. 요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위젯이 미리 보기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을 눌러주고 확인, 그리고 적용까지 눌러줘야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누르면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링크가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돼야 되는데. 네. 주인공 소개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끝까지 보여드리지 않아도 요 SNS 링크도 여러분들 연결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여기 이미지 맵에 불러오셔서 여기와 여기 박스 만들어서 링크 연결해 주시고 소스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혹시 또 모르시겠으면 제 사이트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잘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하신 분들은 또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또 기분 좋게 다음 영상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방법 알려드렸던 템플릿만 다들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이렇게 다른 템플릿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새로운 템플릿도 많이 활용하셔서 이쁜 블로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